안녕하세요. 다산 부동산 파트너 공인중개사 선미라입니다. 오늘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부동산 지식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입신고이죠. 이사를 하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때 신고를 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평범하고 단순한 제도인 것 같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들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독 많은 전세 계약이나 또는 월세 계약 시에 소중한 나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입신고이죠.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한 후에 신고 의무자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해당 새로운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신고 제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법률 민법에서 이미 유효하게 이루어진 권리관계를 제3자가 인정하지 않을 때 이를 물리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말합니다. 해서 이 대항력은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하고 즉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했을 때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는 건데요. 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특별히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적 구제장치입니다. 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되는 것이죠. 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를 해서 거주를 하고 해당 주민센터 가셔서 또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후에 다음날 0시부터 취득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의미에는 나의 순위를 따질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주택에 선순위 권리가 있는 경우는 특별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라는 것은 가압류나 압류 또는 기존의 근저당, 즉 대출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전월세를 구할 때 압류가 되어 있는 집은 보통 피하게 되죠. 또 근저당이 이제 없는 물건을 선호를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근저당이 있더라도 요즘에는 보증보험제도를 많이들 활용을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 이미 근저당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대항력을 갖추게 되더라도 만약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내가 후순위가 되겠죠. 그러므로 전세 월세를 구할 때 해당 주택의 권리 분석을 꼼꼼하고 세세하게 하실 필요가 있고, 만약 근저당이 있는 집에 계약을 할 경우에는 내가 후순위가 된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험 제도를 잘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할 때 특이하게 대항력을 1순위로 갖게 한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잔금일 다음날 0시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입니다. 내가 오늘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혹시나 주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당일 그 차이가 나는 시간차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내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말에는 주민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이 되어야 처리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토요일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 처리가 늦어져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공백기간이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항상 만에 하나가 문제인지라 주말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 처리 기간 사이에 그 공백 기간에 집주인이 선순위를 설정하면 난감해지겠죠? 해서 전입신고는 당일에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와 합의를 해서 동의를 한 경우라면 미리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항력은 점유와 그리고 전입신고 후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이 되오니 입주 하루 전날을 기준으로 전입신고가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입신고에 관한 주의사항을 간단한 Q&A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입신고는 이사를 한 후에 14일 내에 해당 이사간 지역의 지역 관할 지자체에 하시는 거고요. 전국 어디에서나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을 추진은 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서 현행법상으로는 해당 물건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가셔서 신고를 하시는 게 맞고요. 인터넷상으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든 가능하시겠죠? 또한 전입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 본인이 갈 때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요. 세대원이 신고를 할 때는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그 다음에 신고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24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은 한데요. 세대원 전체가 옮겨갈 때 가능합니다. 신고자가 미성년이거나 기존 세대가 사는 곳에 별도 세대 구성을 하는 경우라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네, 전입신고를 미리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과 집주인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또한 전입을 옮긴다는 것, 즉 기존에 살던 집에서 전입을 뺀다는 것은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은 잃어버리는 것이니 기존 집에 대한 보증금 반환 절차와의 그런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건축물 대장상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도 임대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면 전입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면 특약에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는 주택으로 사용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잔금날과 이삿날이 다른 경우는 전입신고는 언제 하면 좋을까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해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전출을 안 하면 전입신고를 못 하나요? 해당 목적물이 단독주택이거나 다가구 등의 경우에는 전입신고가 가능은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을 했음에도 전출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